자, 오늘 뭐 충격적인 주가 변동의 흐름이 하나가 있고 두 종목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충격적인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한국전력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을 뭐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이제 금요일장 기준에서는 뭐 주말이 있기 때문에 마감 전략을 간단하게만 뭐 설정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일 그 전략 들으시면은 뭐 소름 돋을 거예요. 오히려 전일 전략. 그래서 전일 전략 전체적으로도 뿌려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들 충분하게도 활용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5월 뭐 2일, 5월 3일 장중 또 5월 9일 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계속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오늘 기준의 시장 그 수익률을 월등히 뛰어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삼성전자 좀 눌려 있지만 하이닉스의 탄력적인 흐름이 원체 이제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준은 뭐 편입 설정 범위로 그리고 하이닉스도 신고가가 뭐 다음 주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엔비디아도 다시 900불 넘기면서 신고가 쪽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게 옳고 그게 맞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 현대차 많이 미끄러져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많이 미끄러져 있었죠 막 이런 표현을 드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미끄러진 게 뭐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예? 현대차 이번 고점이 26만 원인데 거기서 2만 원이면은 뭐 시장 대비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다가 눌림인데 그리고 이제 KB금융이 또 쇼킹해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이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가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어. 신규 가입자 지금 한 세네 분 이번 달에 뭐 한 세네 분 네다섯 분이 안 계세요. 거기에 이제 메타방 한 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B금융을 오늘 돼서야 사신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지. 예? 다 이미 들어가 계셨고 오늘 사셨다 8만 1,000원까지 쫙 따라붙어서 사셨다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8만 1,000원에 사서 2,000원이나 밀렸는데 분할 매수 사인으로 나갔잖아요. 분할 매수 사인으로 나간 만큼 편입 기준 잡으시면 돼요. KB금융 두 차례 분할 매수로 나가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또 편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융지주사는 그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기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아름아름 이번에 잘 올라왔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흑자 전환의 기준에서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다. 그럼 지들이 예상 잘못한 거지. 지들이 빠따 맞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아니 전력회사 그 우리나라 전력 공급이나 그 실적에 대한 그 예측도 못해요. 무슨 애널리스트야. 혼나야지. 그 꼬맹이들이.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이제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매수하셨던 분들 또 어제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아니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좀 하향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그 하루 거래량들이 터져 있을 때 이런 날들 같은 경우에 1,200만 주씩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수급 범위들 보시면 되는데 오늘 뭐 물론 매매 수급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도 600만 주나 터져 있고 근데 지금 2만 600원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저라면 여기 매수입니다. 비중 없으신 분들은 매수인 거고 메타방에서도 들어갈까를 고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메타방에서 들어갈까라는 고민. 그렇게 해서 마감 때까지만 가져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럼 마감 때까지 얼마예요? 34분 남아있죠. 34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상당폭 돌릴 거라고 보는데 예? 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했다가 쭉 밀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잖아요. 윤정도 바보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나온 실적의 기준은 조금 전에 실적 그
올려드렸는데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규모면을 못 미쳤다 이거야. 컨센서스에. 좋다 이거지.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이 한국전력이 하루에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뭐 가져간 기준들 작년부터 해서는 100만 주 단위 뭐 이렇게 있었어요. 또 떠넘긴 적이 170만 주씩 이렇게 또 180만 주씩 가져가기도 했고 490만 주를 하루에 잡아당기면서 9%씩 들어 올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10% 하한가 나와야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흐름이라면 실적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에 이 400만 주, 500만 주가 떠넘겨질 수 있을까요? 저때 샀을 때처럼. 근데 지금 예를 든다면은 뭐 오늘 이후에 부정적으로 해석돼서 더 문제되는 거 아니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실적 기준이 우리가 원했던 게 뭐예요? 실적. 흑자 전환이잖아요. 정기요금 인상. 그 지금 인상시켜 놓은 것만 가지고도 이런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전망치의 분기 실적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됐다? 그럼 막 주구장창 막 400만 주씩 떠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우리가 뭐 밸류 프로그램 저 PBR주 해가지고 뭐 지금 PBR이 뭐 0.4배니까 이게 무슨 뭐 저평가입니다. 아니지. 0.2배도 내려왔던 종목인데 거기까지도 지금 내려와도 이상할 것도 없는 종목인데 근데 지금 내려오면 이상한 거지. 왜요? 흑자 전환이 되는데 전기요금을 정책이잖아요. 그게 못 올리게 해버리니까 못 움직였던 부분을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됐잖아. 그래서 결론은 어떤 그 이슈 내용은 사실상 제한적이다의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려질 거라고 봐요. 저는 돌려질 거라고 보는데 뭐 주가는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한두 건 더 밀릴지 아니면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깨려면은 더 일찍 깨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오히려 26,600원의 신규 매수사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이 아름아름 많아졌어요.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많이 덜어놓긴 했는데 4월 달에 많이 덜어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덜어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고 IT를 싹 많이 정리했죠. 반도체 소부장 쪽 많이 정리했다가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또 방산주도 또 압축하고 어제도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나 시스템을 옮겼는데 뭐 큰 등락폭은 아니지만은 뭐 잘 움직였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는 이제 21만 원이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거래 터지고서의 흐름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장 초에 거래 터트리고 프로그램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흥분했거든요. 근데 흥분만 시키고 얘가 안 움직이네. 어? 다음 주 기약해 보면 되죠. 다음 주도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개장 초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기아도 오늘 뭐 움직임이 일단은 2%까지 만든 탄력을 줬어요. 과도하죠. 기아나 현대차나 저 정도까지 밀린 거는. 그 HL 만도는 거래가 없어서 개별 매매로만 편입할 수 있느냐? 편입 기준이죠 지금. 지금 뭐 슈팅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수급이 꼬여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주가는 위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지금. 위에서. 거기에 이제 자동차주 완성차들이 현대차 기준에 24만 원 이탈되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그걸 돌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은 주봉으로 보세요. 만약에 이제 HD 현대일렉이 이거 버거워요, 흰거예요. 왜 얘만 못 가요? LS는 밀렸다가 저렇게 많이 올라오고 17만 9천 원까지 올라오고 초대박인데 얘는 수급이 이제 어제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의 주봉의 변동률은 볼까요? LS 일렉트릭의 주봉의 변동률은 오늘 기준에 12%입니다. 12%. 그러면 HD 현대일렉은 어떻게 돼요? 지금 12%의 기준의 LS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기준에 10.95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본 기준이.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은 봉의 크기가 이번 주에 커요. 더 19.35에 현재 종가의 기준에 14%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한 거는 이제 HD가 더 강합니다. 현대일렉이. 근데 오늘 하루의 기준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HD 현대일렉의 수급이 들어오고 어제 0.5% 오늘 0.5%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고 현대일렉트릭은 12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 0.4%에 가까운 그런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4%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 장중 기준에 3.7까지 밀리는 그리고 매도 평균 단가는 26만 4,242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주봉 기준에 월요일날 갭상승이 한번 나와준다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냐 미국 선물 좋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눌려 있고 하이닉스 신고가 나와야 되는 위치고 그렇게 되면은 주봉에서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갭상승 살짝 나와주면 그러니까 갭이 나오라는 이유는 갭상승이 나와야 거래가 수반될 거 아니에요. 동시효과부터 거래가 수반돼야 쫙 당기지. 예. 대형주는 개장주부터 흐름이 나와야 돼요. 뭐 재룡정리나 이런 종목은 사실상 장중의 수급에 따라서 변동이 확장되는데, 예? 그죠? 대형주는 이제 보통 일방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오늘 KB금융 일방향으로 나왔죠.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집행하는 자금이 뭐 멈춘 건지 어찌 됐든 KB금융이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뭐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종목이 이제 늘어났는데 현재 기준에서 조금 압축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은 좀 죄송스럽지만은 삼성전기를 압축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월등해서 들여다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을 같이 이제 PCB 업체로 그냥 묶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수급 범위가 또 월등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으로 월요일 기준에 또 오늘 압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거래 기준에서는 월요일 기준에 이제 공식적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고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유지하면서 얘도 이제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범위로 설정을 하고 하이닉스의 신고가 연동 흐름을 기준 잡고 이슈도 이제 뭐 한미반도체 IR을 지금 계속하니까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있긴 한데 뭐 손바뀜 흐름 보고요. 여기서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더 살아나느냐 그 정도만 이제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이틀 연속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게요. 이번 저점이 이탈되고 뭐 계속 꼬여지는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기업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APR은 어제 오늘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언급을 일부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도 오버나잇 하는 걸로 일단 뭐 주봉의 기준에 다음 주 흐름이 제한적이면 그때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걸로. 종목이 무지 많아졌어요. 오늘 NC소프트하고 재룡전기를 편입을 했습니다. NC소프트는 뭐 편입 단가 수준으로 다 돌려놨고 뭐 눌렸다 할지라도 뭐 1% 2% 등락 보면은 뭐 의미가 없고 2.5%예요. 아직은 편입을 할지 그냥 비중을 줄여버릴지 생각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 재룡전기 부분 오늘 뭐 잘 편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내내 재룡전기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거래 대금이 오히려 이제 일진전기가 오늘 거래가 터진 거예요. 일진전기를 뭐 들어갔어도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재룡전기는 뭐 고점 찍고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수급도 좀 있어요. 재룡전기가 그래서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월요일 날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지 뭐 한 템포씩 더 볼지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YC
YC는 이제 어제 재편입 2.5%를 해놓은 상태고 어제 이제 5,100원에 재편입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수익 기준인데 얘도 압축해야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기준에서 이제 현재 요 비중은 유지하고 월요일 날 정리할 거는 이제 뭐 재룡전기 차익 실현, APR 차익 실현, 그다음에 이제 YC 압축, 삼성전기 압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 정리할 거예요. 얘를 오늘 편입한 거는 변동성을 본 부분이 아니라 일단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NC소프트 4월 28일 날 아프리카 TV 초청 그 토론회 할 때 초청 토론회도 아니죠. 근데 그때 NC소프트를 뭐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제가 같이 달아드릴 때 남들은 키득키득 웃고 뭐 안 좋다 별의별 얘기했을 때 저는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없는데 그분이 갖고 온 거는 단타의 목적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단타를 칠 수 있겠느냐. 거래 터지는 걸 확인해라. 그걸 말씀드렸고 대신에 좋은 것도 있다. 어느 거 먼저 들을래? 좋은 거 먼저 듣겠다. NC소프트의 좋은 점은 너희들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엉뚱한 데서 무슨 지주사에서 밸류 프로그램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부분은 밸류 프로그램의 기준은 뭐다?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의 배당이다. 거기에 자사주 매입이다. 근데 NC소프트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죠. 오늘. 그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 슈팅 나온 만큼의 NC소프트의 또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와 있어요. 수급이 좋아요. 그런 부분 이제 전부 감안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이 굉장히 많아져 있지만 많은 상태이지만 전체 보니까 어때요? 뭐 100종목씩 뿌려대는 속된 표현은 진짜 쓰레기들 아무렇게나 매수했죠. 매수 되지도 않는데 뭐 이상한 종목 하나 주고 매수했죠.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우리 기준의 종목 검색기에서 장이 이 정도로 좋아지면 어제 매우 좋은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어제 이제 우리 주력주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다 놓고 봤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 이제 재룡 전기 실리콘2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검색기에 뜬단 말이죠. 뜨고 뭐 이렇게 상한가 얼마나 부러워요. 어제도 상한가 어제 검색해 뜨고 그래서 차분히만 대처하면은 뭐 충분한 시장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메타방의 경우도 너무 아쉬운 또 한 주가 됐어요. 수요일 날 한미반도체하고의 병행 매매에서 조금 삐끗하면서 누적 수익 범위가 좀 아쉽게도 훼손이 됐고 오늘 기준에서는 뭐 한 차례 정도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 차례 매매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뭐 LS일렉이나 재룡전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수급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그 한국전력에 대해서 갈등을 했죠. 이 변동성 매매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뭐 짧은 시간에도 종가를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기준에 저는 21,000원 위쪽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요. 막연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과하다 실적 해석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프로그램의 매도가 좀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거나 매수로 좀 매도 부분이 축소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맨 처음 봤을 때 대비해서 30만 주 매도했어요. 그때가 50만 주가 더 나왔어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있으니까 이쪽은 거기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자, 일단 어찌됐든 오늘 그 포트폴리오 전략은 마감이 아닌 지금 시간에 먼저 좀 올려드렸어요. 참조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시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고 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수익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